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매년 농사 지으면서 기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또 역시 정말 극한 더위 또 이렇게 뭐 내리면 정말 땅이 꺼지는 듯 이런 폭우. 이런 와중에 그래도 도시농업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그래도 지속 가능성에, 곁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 뭐, 저도 아직, 뭐, 배우는, 공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간략하게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 광명에서 우리씨앗 농장이라는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년? 뭐 이거를 하면서, 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화여대 그 호쿠마 교양대학에 도시농업 준비를 위한 그 교수진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이화여대 나눔 커뮤니티 가드닝이라는 3학점짜리가 운영 중에 있고요. 토종 시들이면서 운영위원, 뭐 이사, 그다음에 종자 수집, 종자 증식 농가로 지금 14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어, 어, 예설제 도시농업과 생태, 가능한 삶을 위한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시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창립 때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그 학교 텃밭 교육 커리큘럼 이런 공동 기획을 좀 했고요. 토종 논학교를 2012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광명시행 개발 발표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이 없어졌어요. 논이 없어져서 군포에서 또 농사를 짓다가 이제 밭벼 증식을 하고 있고 또 학교나 유치원에 모를 토종 모를 보급하기 위해서 뭐 이 모짜리 모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 그 토종 씨앗 증식을 해서 입고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우리 씨앗 농장은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순환 공동체다. 그렇게 명하고 농사는 자연과 소통합니다. 음식은 사람과 나눕니다. 한때의 생태 텃밭에서 농살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순환하는 토종씨앗 농사를 실천합니다. 도시농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 텃밭 교육에 기여합니다. 라는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씨앗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토종 씨앗이 없어서 양파랑 양배추 씨앗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종자 증식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씨앗과 모종을 보급을 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을 하는데 농사는 지금은 예전에는 도시농업학교처럼 함께 농사 짓고 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뭐 최종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아예 농사는 저희들이 짓고 뭐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이나 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나름 토종 작물에 대한 해설, 그래서 토종 텃밭 도슨크 뭐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원, 초중고라든가 학교에 토종 씨앗 모종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20년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토종 종자가 있는지 모르고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토종 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480점 정도를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 중에 농사를 안 짓는 씨앗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는 이렇게 하고 있으나 농사를 안 짓는 씨앗들도, 왜냐면 이제 환경이나 이런 기후에 맞지 않고, 매년 지금 한 100여 품종?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종자 교잡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농사를 네 군데에서 농사를 지었었어요. 광명, 안산,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공영농장, 용인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두 곳에서 광명과 수원에서 두 곳에서 농사를 종자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농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나 뭐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모종이나 씨앗을 보급하고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학교나 원에서 텃밭을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컨설팅 그런 것을 지금 같이 겸하고 있어서 한 중학교의 교사는 10년째 토종 농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어, 이 교사가 다른 데로 가도 텃밭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텃밭을 아예 통나무로 틀밭처럼 만들었어요. 노지에다가.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통나무를 의자 삼아 걸터 앉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학교인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텃밭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사들의 역량이나 교사들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원장님의 의욕은 굉장히 왕성한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농사일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가보면 일단 대체로 틀밭이고요. 서울에는 빌딩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정말 1층 그 모래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닌 빌딩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서,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있다니라는 이제 가슴이 저렸는데, 그래도 그런 곳에 어느 한 햇볕 드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대 텃밭이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고, 그래도 아직 교육의 힘은 있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토종 씨앗을 보급을 하는데요. 대체로 일단은 상자 텃밭이나 이런 놓는 공간이 그늘이 져가지고 잘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하는 님, 교사는 대표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안 대표님, 들리나요? 네, 죄송한데요. 안 아니요, 들려요? 들리는데요. 예, 네.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해서, 아, 예, 전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네.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그늘이다 보니까 작물도 안 되고 수업의 내용도 이게 맥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늘인 곳인 거죠. 어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늘이라는 곳이어서 일단 이 공간 먼저 확보를 좀 하게 하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담당 교사들이 좀 위안을 삼고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요. 우선 교육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시농부로 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종자를 받는 농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밥상도 단순해지고 그다음에 그 작물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나 기후위기로 인한 식재료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도시농부들도 종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도 조금 그런 것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종자를 조금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토종 종자라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우리 한반도 자연 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재배하고 선발하고 이러면서 토양과 기후 환경에 잘 적응된 것을 토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자의 일단 특징이, 재래종 종자의 특징이 저는 우리의 그 삶의 지속 가능성, 수업의 다양성, 예, 이런 것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래종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보면 지역성이 있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성이 있고, 생물적으로 보면 자연환경 행진이 잘 적응이 되어 있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농업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있으나 종자 농사를 하는 것, 예, 이것과 같이 맥을 이어가는 것은 큰 강점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종 씨앗이라는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식량, 종자 주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체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먹거리를 자립하고 농부권을 회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자는 살아있는 예, 생태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또 나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씨앗도 나눌 수 있고 수확물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또 나누면서 오히려 예, 나누는 기쁨에 내면이 성숙해지는 예, 이러한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생명이라는 순환이라는 이러한 철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종 씨앗이라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면 씨앗에서 시작을 해서 전 과정을 다 살펴보는데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저는 교육에서 굉장히 작물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라도 이것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어느 수업에서나 예, 씨앗에서 시작해서 다시 씨앗을 최종하는 이 과정, 이 정 과정 안에 어, 다양한 가치들을 이미 예, 가지고 있어서 교육의 소재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봅니다. 씨앗은 정말 끊임없이 환경과 호흡하고 긴장하면서 그 지역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 전략을 구사해요. 작년에 받았던 씨앗의 한 해의 날씨와 또 우리들의 생활이 다 녹아 있어요. 이것이 2년 후, 1년 후, 3년 후 이렇게 지나가도 그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6세 어린이들이 아니면 초등학생이 이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종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 아이의 정성과 기운이 같이 깃들어져 있는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어마하게 참 많고 풍부하다. 일단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학교 텃밭에 왜 토종 씨앗이 필요한가? 요즘 뭐 정말 인터넷에 뭔가를 물어보면 1초면 답이 나오는 이러한, 어,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습득하는 능력보다는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역량에 정말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데 우리가 농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씨앗으로 하는 농사에 저는 연결고리가 가장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것보다 생각하는 훈련, 또 삶과 학문과의 연결, 네, 이래서 토종 씨앗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 가능성 그렇고요. 당연히 협력, 자연과 씨앗과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공생한다는 거. 또 손수 심고 가꾸고 생명을 돌보는 윤리인지 이것은 물론 뭐 학교 텃밭에서 이미 하고 있으나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이 좀 더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 연글기 전에 풋꽃을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종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물론 농사 지으면서도 기다림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자가 될 때까지의 또 그 기다림이라는 이야기 있다라고 보고,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토종의 종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중에서 구입하는 씨앗을 보면, 어,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이건 뭐, 무야, 이건 배추야, 감자도 이거 감자야 하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미 감자, 예, 수미 감자는 뭐 90% 이상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 그 토종 감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계량종의 감자의 다채로움이 보편적으로 찾아보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최근에 나온 홍감자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토종에서, 재래종에서는 이 과, 우리 아마도 쌤이 글을 계속 올리시지만, 가지과에서 한 작물, 그 작물에서도 굉장히 다채롭다. 특히 뭐 토종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의 다채로움을 관찰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게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순환의 원리 이해, 이것이 녹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생태전환의 기후위기, 여기에 뭐 탄소 중립, 살아있는 학습 공간이에요. 예, 텃밭이 그런데 그 안에 또 토종씨앗이라는 중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토종씨앗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씨앗 한 톨이 수많은 씨앗으로 이어지는 토종 텃밭의 가치를 조금 살펴보니까 교육적 가치, 뭐 생명 존중, 생태 철학, 획일적인 식습관 개선, 먹거리 인식 확장, 다양한 교육적 가치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적 가치, 물론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있죠. 생태계 보존 있고, 기후위기 대응 탄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 가치, 농업 유전 자원이라는 거죠. 예, 유전 자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식품종을, 육종하는, 계량종을 만들어내는 원종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의약품을 만들 때도, 재래종, 원종을 가지고, 예, 개발을 합니다. 또 문화적 가치는 더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토종 씨앗으로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문화의 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씨앗을 이어가는 그러한 것, 또 지역과 나누는 것, 또 씨앗에 깃든 굉장히 다양한 농문화가 있어요. 삶의 문화가. 정말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그래서 민속학적 문화유산으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어찌 보면 지금의 현재 토종 씨앗으로의 문화적 가치가 훨씬 더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씨앗의 이름을 조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게 아이들과 교육이나 어른들과의 교육할 때도 되게 재밌어 해요. 저 위에 맨 앞에 있는 씨앗은 지금, 힘들게 먹들게 그냥 일반 들깨라고 하거든요. 일반 들깨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지역에서는 먹들깨라고 해요. 이렇게 검은 빛이 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말을 지금 잘 안 써요. 참깨 중에 참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가지깨라고 해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벌어져서 가지깨라는 거고, 던덕깨라고 해서 이 그 참깨를 여물고 있는 꼬투리가 많아서 더덕더덕 많이 달려서 던덕깨라고도 하고 하는데, 벙어리 참깨라는 게 있어요. 이 벙어리 참깨를 어, 이 어르신들이 나온 말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변화해서, 순화해서 써야 할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또 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왜 이름이 붙였냐면, 참깨는요, 꼬투리가 여물어 가잖아요. 여물어 가면 탄립이라고 해서 꼬투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 베어가지고 그 대째 말려서 털거든요. 그런데 이 벙어리 참깨는 여물어도 꼬투리가 저절로 터지지 않아서 이제 늦게 터지니까 잘 안 터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저 노란 참외, 이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여러 참외 중에 이 사과 참외가 아마 이 사진이 되게 예쁘게 여물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푸르딩딩한데 노른빛이 좀 나고 익으면 참외 향이 향긋한 향이 나요. 이거 수집할 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 참외의 단점이 뭐냐면 익으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골아요. 그러니까 상품성, 저장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는 이거만 농사 짓는다 해서 왜 이 참외만 농사를 지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할머니께서 요새 채비는 너무 달아서 요새 채밀 먹고 나면 내가 물을 먹고 입안을 헹궈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달지가 않아서 나는 이게 맛있어 라고 하시는 참외예요. 사과 참외가. 그리고 껍질이 또 얇아요. 껍질을 까면 속은 메론 같고요. 그래서 껍질째 같이 먹어야지 아삭하고 오히려 더 맛이 나는 그런 참외인데 이 참외 말고 여기 사진은 없는데 개구리 참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뭐 도시농부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텐데 울퉁불퉁하고 막 커요. 이 사과 참외보다 좀 더 커요. 그 저희가 아이들 수업 때 아이들한테 이거 뭘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호박이요. 다 호박이라고 해요. 참외는 노란색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획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토마토는 빨간색이어야 되고, 참외는 노란색이어야 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굳혀진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더니, 정말 참외네요?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갈 때 그 초등학생이, 선생님, 이거 씨앗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농사 짓는데 드리려고요. 아, 제 이게 빌드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카는 두 번 꽃이 핀다고 하죠. 예, 처음에 아이보리색이 꽃이 폈다가 수정이 되면 분홍색이 되고 그 위에 손꽃이 펴서 두 번 핀다고 하고 요즘엔 보기 어려운 그런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텃밭이나 아니면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맞아 이거 우리 모카야. 네,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은 목화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 옆에 이제 가지도 늘 보라색 가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종자용을 하나는 따지 않고 놔두면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이게 학교 텃밭에서 저는 하나는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노랗게 익어가는 가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감자? 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감자들이 있고요. 콩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호레비 밤콩? 왜 호레비 밤콩일까 했더니, 주로 우리가 콩사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레비 밤콩은 저 홀로 커야 수확이 잘 된대요. 잘 성장하고 수확이 많대요. 그래서 호레비 밤콩이에요. 밤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고 해서 밤자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아주까리 콩은 아주까리 씨앗을 닮았다고 해서 한 거고. 선비잡이 콩? 예, 선비잡이 콩은 약간 푸른색에 검은 무늬가 있는데 이게 밥에 넣어 먹으면 반미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가무라콩이라고 그래요. 어, 그런데 강화도에서. 강화도에 조개에 이렇게 생긴 조개가 있어서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품종은 한 품종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의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 또 심지어 어느 거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그 옆에 콩꼬투리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리려고 매달아 둔 건데, 저건 부채콩이라고 해요. 콩나물 콩인데, 꼬투리가 저렇게 부채처럼 동그랗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런 콩은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디서도, 아이들도. 그런데, 이 교육이 유치원에서는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절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수업이 있어서 토종 씨앗을 가미했을 때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진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꼬투리는 동부인데 가끈처럼 길어서 가끈동부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고요. 보면
종자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재미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빗자루를 만드는 키다리수수, 수수대가 달아서 단수수, 또 박송나치탕으로 먹는 동아박, 바가지를 만드는 대박, 맷돌처럼 생겨서 맷돌호박, 참외 골이 10개여서 열골 참외, 고추가 늘씬하고 길쭉한 게 아니라 통통해서 붕어를 닮았다가 해서 붕어초. 그다음에 배추꼬랭이, 지금은 배추꼬랭이 국 끓여 먹는 굵은 배추꼬랭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뿌리배추라고 해서 이 배추꼬랭이로 된장국을 먹는 결구되지 않는 배추 중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뿌리가 튼실한 배추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 물을 담는 그 그릇, 단지처럼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단지무. 그래서 이 종자의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종자 이름부터 시작을 해도 벌써 재미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쫙 흡수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종자를 채종할 때 이 식물이 한 해살이가 언제 가능하냐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봄에 심어서 6월, 7월, 8월에 종자를 채종하는 게 있고 또는 겨울에, 가을에 10월, 11월에 심어서 그 이듬해 6월에 채종해야 되는 종자가 있고 또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채종하는 종자가 있고 이렇게 한 해살이에 따라서 수확하는 시기와 채종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채종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래서 효율성만 따지면 공간의 효율성만 따지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학교나 어쨌든 유치원이나 텃밭의 환경에 따라서 작물 한 가지를 선정하는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은 실험인데, 뭐 사실 도시농업 자체가 한 분야에 저희들도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는 실험을 거듭해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한 가지씩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나중에 꽃을 보면 뭐 학교에서는 좀 어렵기는 한데 위 보라색은 무꽃이고요. 밑에 노란 것은 배춧가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까지는 사실 쉽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추고랭이나 물을 저장을 해놨다면 이듬해 텃밭 수업 때 물을 심어서 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물을 심어두면 이렇게 꽃을 보고 종자를 받을 수 있어서 수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꽃은 당아옥이라는 그 아옥가인데 얘는 먹기도 한다는데 잘 먹지는 않아요. 근데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훌륭하고 또뭐 꽃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데 관상용으로도 수업의 재료로 훌륭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 꼬투리는 들깨꼬투리예요, 들깨. 들깨꼬투리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확대가지고 보면은 저렇게 안에 우리 귓구멍에 솜털처럼요, 저기 있어요. 저 안에 들깨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체적으로 자기 씨를 보호하기 위한 그 장치거든요. 예, 수업의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옆에 옥수수는, 종자는요, 어릴 때부터 여물어가는 과정의 색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리태콩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해 먹을 때는 초록색이잖아요. 푸른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익어가면서 약간 보랏빛이 생기고 이러면서 검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으로 여물어 가는 과정에 이 관찰도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보고요. 뭐 저도 토종별을 하면서 사실 교육의 효과는 톱론.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요. 벼 그러면 다 노란색, 누런 벼만 생각하는데 토종벼는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어서 그래서 효과는 오히려 톤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에 키는 제가 종자 수집을 가면서 어느 할머니 댁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할머니 댁에 가면 옛날 키를 뭐 광목으로 배로 이렇게 예, 밥을 해가지고 붙여서 쓰시는 농가의 할머니들을 뵙고 종자 농사를 짓는 그런 할머니들을 뵈면서 굉장히 숭고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 죽으면 없어질 거 가서 많이 많이 퍼뜨리라고 선뜻 내어주시는 예, 그 마음과 손길이 정말 저를 되게 이렇게 숙연하게 하고 예, 그런 게 감동이죠. 그래서 씨앗이 갖고 있는 예, 그 따스한 온정과 퍼뜨리려는 예, 이러한 것을 어, 경험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중에 상추가 인기가 제일 좋은데 종자받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 씨앗에 또 이름이 있어요. 이 품종의 이름이. 그러니까 씨드림에서 종자 수집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했는데 이제 10,000점이 넘어요. 10,000점이 넘는데 그 중에서 토종 상추가 한 30여 품종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막 이름도 다르고 뭐 이렇긴 한데 동일 품종으로 나와서 한 30여 품종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추의 이름에서도 예, 그 특성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문화나 또는 맛이나 생김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나 상추를 즐겨 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토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요. 봄에 웬만하면 감자는 거의 다 심는 것 같아요. 예, 거의 감자는 심는데, 이 감자를 저는 이제 토종 감자로 하나씩 좀 바꿔보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어, 감자도 지금 재래종 감자가 한 30여 품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맛있는 거를 주로 막 이어가다 보니까 약간 아린 맛이 나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재배 농가도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런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또 입맛은 뭐 개인차가 다 있어서 근근히 이어가기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니, 뭐 유치원에서 어쨌든 감자를 심을 때 저는 토종 감자를 공합니다. 예, 예, 이거는 좀 다, 확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배하는 농가도 있어서 충분히, 예, 가능할 거로 봅니다. 토마토 대체로 방울토마토를 주로 많이 심죠. 토마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으나, 분화가 적게 돼서 품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래종 방울토마토, 예, 이거 좀 권하고요. 큰 토마토 중에도 진한 찰토마토라고 노랗게 익어가는 토마토가 있어요. 맛과 향이 괜찮고. 그래서, 작물 선택을 할 때 한 가지씩, 올해 한 가지 이거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가지, 이렇게 좀 확산해 가고, 예, 고추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좀 매워서, 그냥 관상용으로 한두 포기 심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심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고추는 품종이 되게 많습니다. 가지도 품종이 많지는 않아요. 분화가 많이 안 돼서, 뭐, 한 대여섯 품종 될까요? 거의 다 같은 품종인데,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만, 하지만 이 씨앗으로 관찰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전 작물이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이, 조선 오이가 대부분 다 빨리 누각이 되긴 하는데, 오이도, 그 학교 텃밭에서 주로 많이 심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이는 노각으로도 잘 먹으니까 종자 채종하는 과정도 수월해서 저는 오이도 예, 좀 권하고 싶고요. 참외? 예, 참외나 수박은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어렵긴 하고요. 넝쿨식물, 수세미, 박, 이것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거고, 공간이 없다라면 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공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박을 농사지어서 바가지를 만들어 보고, 수세미를 농사지어서 수세미를 직접 예, 만들어 보는 이 과정까지 충분히 예, 가능하고요. 좀 어렵지만 고구마가 또 공간이 넓은 데서는 고구마도 주로 많이 심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뭐 물고구마, 백고구마, 또 토종 방고구마도 있고 고구마도 한 여섯 일곱 품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도 토종 고구마로 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콩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단미콩, 그 다음에 뭐 나물콩, 또는 뭐 장콩 있어서 콩은 아마 한 100여 품종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을 아이들과 할 때는, 좀 선별이 필요하긴 하죠. 예, 키 작은 강낭콩, 두볼콩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게 조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넝쿨콩은 좀 어렵고요.
또 공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까치콩, 네, 관상용도 되고 하는 까치콩을 좀 하면 좋겠고, 보통 봄에 심는 콩은 4월 초에 심거나 3월 중하순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을 하고요. 예, 그리고 넝쿨콩은 5월에 심어서 11월에 수확을 하니까 공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넝쿨콩은 어렵다 좀 보고요. 키 작은 강낭콩 또는 뭐 두벌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와 붉은 꽃이 피고 그리고 그러니까 붉은 꽃 완두라고 하는 완두 이것도 꽃이 되게 예쁘고 초록색일 때 수확 가능하고 좀 놔두면 바로 종자가 되는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어서 예, 이것도 좀 예,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옥수수는 저는 옥수수를 그냥 주입발 옥수수만 해요. 옥수수가 어쨌든 이제 익어가는 과정도 그런데 주입발 옥수수는 팝콘용 옥수수잖아요. 이것을 수확하고 뭐 심어만 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또 키도 크니까 그늘지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옥수수 한 세포기, 다섯 포기 심어두면 그러면 이제 여름에 지금 수확하지 7월, 8월 이때 수확해서 그대로 그냥 말렸다가 11월쯤에 가서 팝콘을 연계를 할 수 있어서 지이빨 옥수수도 예, 정말 보석처럼 예뻐서 이것도 좀 추천을 하고요. 밀은 한 대풍종이 있다고 해요. 밀보리 이 재래종이 자, 한 50폭이 50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 텃밭이나 이런 데에서 가을에 대체로 무배추 심고 끝나잖아요. 무배추 심고 끝나서 한 공간에는 배추 수확하기 전까지 한 공간은 좀 남겨둬서 밀이나 보리를 꼭 심어요. 얘는 월동하는 식물이고 그 이듬해 풀보다 먼저 자라고 그래서 또 곡식으로도 수업이 이어지고 6월에 수확을 해서 씨앗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해서 밀이나 보리는 정말 강추입니다. 농부들한테는 보리가 토양을 좋게 해서 뭐 빈밭에 그냥 저희는 담아 뿌려두곤 하는데 교육 텃밭에서도 저는 밀이나 보리를 꼭 추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틀밭 그 교육 텃밭에 주로 채소를 많이 심다 보니까 토양도 산성화가 되고 지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심기 작물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예, 한 공간을 좀 비워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밀보리를 예, 좀 심어서 이것이 같이 예, 그 수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꼭 강추를 하고요. 배추 한 30여 품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구 배추는 한 근래 많이 유전자원센터에서도 나와가지고 결구 배추가 한 8, 9품종 정도 10품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결구 배추가 한 10품종, 한 25품종, 20품종 정도 되겠네요, 배추는. 그래서 요즘은 다 결구 배추만 보잖아요. 이 불결구나 반결구 배추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교육 텃밭에서는 불결구 배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교육에서는. 저희도 불결구 배추로 농사를 지어서 김장을 했더니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송로랑 고갱이가 좀 먹고 싶다. 뭐 이래서 교육용으로만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구수하다고 맛있지만 대체로 잘 안 먹더라고요. 입에 안 맞아서. 하지만 교육용으로는 배추의 역사, 배추가 이렇게 가처럼 자라다가 결구되는 과정, 우장충 박사가 이렇게 결구 배추를 하는데 공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범위가 어쨌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어, 작물이다 보고요. 무는 굉장히 다양한 무들이 있어서 단지 이제 체종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종자를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토종무도 굉장히 다양한 무들이 있고요. 열무도 마찬가지. 이름만 봐도 콩밭열무 알겠죠? 어디에다 심는지. 춘향이야, 뭐, 어느 지역에서 심는지 알겠죠? 예, 이름만 봐도, 이건 어느 지역에서, 이건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게 인지가 막 상상이 돼서 되게 재미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당근도 이 붉은색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흰 당근 토종이 요즘에는 외래종 토종이 또 이 안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노랑 당근도 있어요.
예, 근데, 수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심기는 그래도 조금씩 심긴 하지만, 종자 받을 때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이제 토종 농사를 지으면서 늘 갈증을 느꼈던 게, 교육에 농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늘 아쉬워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재미있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드게임을 한 2년 동안, 예, 그렇게 이제, 어, 저희 집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보드게임을 예,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는 이제 교육에 계속 활용을 하고요. 마을 공동체 강사들, 그다음에 교사, 교육을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놀이를. 그래서 텃밭 수업에 비 오는 날 또는 텃밭 수업의 마지막 정리할 때 이 게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토종씨앗 30종이 두 장씩 들어있고, 그다음에 농사 카드가 있고, 가공 카드라고 해서 내가 무배추를 수확을 해서 김치로 바꾸게 되면 점수를 올리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만의 텃밭 이 카드가 있고, 설명서가 있고, 말과 주사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묘미는 GMO 카드, F1 카드 이런 게 있어요. GMO 카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카드로 쓰게 되면 상대방의 점수를 감점 50점이나 0점 처리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농진청에서 이걸 이제 공격 카드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경쟁하는 거. 그래서 농업에 경쟁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농업에 경쟁은 없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호미 카드도 있어요. 밭을 좀 늘릴 수 있는 또 걸음이 되는 똥 카드도 있고 해서 좀 더 재미 요소를 좀 가미를 했고요. 가급적이면은 플라스틱을 좀 쓰지 말자. 그래서 그 최소화해서 보드게임도 판을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는, 네,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2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도시농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 이제 예, 과제를 좀 안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면 미완성이지만 좀 완결해서 그걸 다듬어 나가서 좀 더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늘 예, 그런 갈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벼농사 지으면서 볏짚으로 농자재로만 쓰지 않고 볏짚을 삶아서 볏짚 종이를 만드는. 근데 이게 볏짚을 한나절 반을, 하루 반나절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어디 가서 같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미리 삶아 놓고 그 틀에 맞는 이 양을 냉동을 해놨다가 쓴다거나 또 그때그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집도 잘 보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났거나 썩거나 그러면 이 시커매지고 종이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예, 고민만 하고 있고요. 그냥 아르마리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성찰 질문이라고 했는데, 음, 이 도시에 또는 지역에 이 교육 텃밭은 생태 환경의 숲이다. 이 교육 공간은 또 습지이기도 하다.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정말 교육 텃밭이야말로 저는, 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의 집합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텃밭도 점점 도시의 땅이 없어지는 이러한 와중에 결국은 이제 학교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학교도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텃밭을 좀 의무화하게 했으면 좋겠다. 텃밭이. 그래서 그 텃밭에서는 마을, 지역, 저희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장이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좀 아주 강렬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력, 뭐 서울역, 경기역, 또 그다음에 지역협, 그리고 뭐 토종 시드림 또는 우리 도시농업 안에서도 종자 채종을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저희 경기업에도 어, 협의회 그 단체들이 종자를 책임지기처럼 몇 가지를 해서 정기총회 때는 나와가지고 그 신안 나눔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연대해서 학교 텃밭에서 아예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 내년에는 이런 거로, 어느 지역에선 이런 걸로 해서 좀 전략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씨앗 증식 공동체도, 우리 안에서 적지만 해보자. 우리 안에서. 예, 뭐 한두 가지라도 좀 해보자. 시도가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씨앗은 사람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은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고 문화 다양성 강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고 보니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만드는 변화가 바로 토종 씨앗 교육의 힘이다. 토종 씨앗이 갖고 있는데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결국 농사교육은 다양성 교육이고 키우는 수업, 재배하는 수업 하고 있잖아요. 먹는 수업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는 관찰하는 수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기 광명의 추현중학교에 토종 모종이나 토종 씨앗이나 토종 벼를 보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교사들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각 과목의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토종 씨앗은 삶과 학문의 연결이다. 연결이었다. 과학 시간에는 볕꽃을 관찰하고 지구 온난화와 탄소 중립을 토론하고 수학 시간에는 매주 성장하는 벼의 길이를 추적해 표와 그래프로 나타나며 통계를 배웠다. 역사 시간에는 조선시대 신무변 관점에서 이모작 제도를 바라보고 견해를 주장하는 논술을 진행하고 기술 과정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건강한 지구의 먹거리를 탐구했다. 국어 시간에는 나는 둥구뱀이야 라는 책을 읽고 벼농사 체험 보고서를 쓰며 미술 시간에는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서 정크아트를 통해 허수아비의 꿈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교과 간의 벽이 허물어진 이런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라는 거 이런 것이 저는 토종 씨앗에 녹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토종 텃밭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배포하고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작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앞으로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각자 고민의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최종밭은 살아있는 유전자 은행이다 해서 최종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종 씨앗은 토종 씨앗 교육, 토종 씨앗 농사는 결국 행동하게 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준비한 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더 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중에 네. 밭으로 전학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종작물의 색깔, 아까 화면에 펼쳐주신 색깔들이, 모양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토종씨앗의 가치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라기보다는 생물 다양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좋은 강의였고요. 아이들에게 씨앗부터 시작하는 농사가 제대로 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토종씨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은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씨앗부터 이렇게 심어져 가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토종 씨앗은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학교 텃밭에 좀 더 많은 토종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렇게 대표님께서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도 조금 시간이 오바되긴 했지만 간단한 질문 한두 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박선미 대표님, 네, 아, 아닙니다. 그 채팅창에 예, 보드게임 구매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 또 아, 네. 네, 답도 주신 분도 계시네요. 아, 네. 네. 네네네. 보드게임도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에는 보드게임을 하고 자라질 않아가지고 그걸 즐기는 방법 잘 모르는데 그걸 해본 아이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었다가,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틉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했었어요, 수업에서. 근데 언제부턴가 다 모종으로 바뀌었어요. 씨앗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 되면 바로바로 시중에서 모종을 사다가 수업하기에 급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모종은, 토종 모종은 해서 예전에 10년 전에 여기 화성에 있는 농부랑 토종 모종을 했어요. 했는데, 토종 모종을 찾는 사람은 도시농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안 하시게 됐어요. 한 4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완주에 씨앗받는 농부가 지금 10년 넘게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농업회사법인인가 그런데, 거기서 그럼 토종 모종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쌓였어요. 거기도 계속 증식한 씨앗을 보내서, 아, 이런 것들이 학교 텃밭에, 우리 교육 텃밭에 왔으면 좋겠다. 도시농부들에게도 해서 씨앗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화가 지금은 좀 돼가고 있고, 또, 홍천에 토종 담은 사회자협동조합, 거기도 이제 후배가 내려가가지고 농사를 전유농에서 농사 짓고 하다가, 간간히 토종 모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종을 하게 돼서, 그래서 토종 모종을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좀 생겼다라는 거고, 저희도 협동조합에서 저희 조합원 중에 귀농한 조합원이 있어서 우리는 모종을 자급해보자 해서 그 친구가 모종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자급하는데 이제 하고 있어요. 저도 텃밭에서 모종을 키우다 보니 학교나 교육 텃밭에 나갈 때는 기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수업에 담았는데, 어, 유치원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치원에서는 빨리 이 시기에 뭔가가 가득하게 심어져 있기를 바라고 어느 유치원은 다 심었는데 우리는 왜 안 전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거기에 커리큘럼을 요청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시간에 계절의 시간에 프로그램을 맞춰야 된다. 예, 그것을 저는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사고의, 예, 예, 유연성? 그러면서, 예, 교사들과 논의를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한 작물씩 한 작물씩 늘려서 씨앗으로 시작하고, 또는 제철로 가게 하고, 예, 이런 역할까지도 저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네, 말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 주세요. 예.